시험 볼 때도 나랑 진도가 가지고. 뭐야 왜 여기 나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36, 37, 38 예제 마무리 지으면서 도함수 활용이라는 파트를 마무리 지고 그 다음에 조금 부가 설명할 것만 좀 부가 설명 먼저 한 후에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으로는 20분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천천히 한번 보시니까 조금 빠른 속도일 거예요. 자, 36 그래서 다 그려놨어요. 펼치셨어서 다 그려놨어요. 제가 일찍 왔는데 30분에 일찍 와버리지 뭐예요. 자, 36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4쪽. 자, 저번 시간에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친구는 사실 단원 이름이 잘못되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36번, 7번, 8번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제목들이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것들이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녀석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36번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로 출발하여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90t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됐죠? 90t라고 적어 놨고요. 근데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만큼 왔을 때가 90t인 거예요. 사실은 90t.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를 잠시 x라고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x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닮은 비. 왜? 사람 서 있는 것도 사실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65대 x라는 친구는 3대 90t 더하기 x라는 비율을 찾아내겠습니다. 비율이에요. 지금 따는 건. 자, 그래서 3x는 저거 좀 누가 계산해줘. 예? 계산해줘 빨리. 못하겠어요. 빨리 해줘. 귀찮아. 저거 하네. 4, 9, 6에 54, 5,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35x는 1.8.5 이렇게 되고 소수점 2개 땡기면 소수점 2개 땡겨지니까요. 그쵸? 천천히 보이면 계산할 수 있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구해보시면 x는 200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예. 됐어요? 예? 맞나? 200이 아니죠? 110. 아무료가 아니잖아요. 200은. 그죠? 110t 이렇게 나옵니다. 110t. t를 지금 빼먹었는데. 됐죠? 110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10t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머리끝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 내가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을 때 머리끝이라는 건 여기에요. 맞아요? 그럼 몇 t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200t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200t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200t의 속도.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참고로 200이라는 건 뭐예요? 200은 상수. 상수잖아요. 그죠? 네. 미분하면은 200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변화율은 200입니다. 속도. 지금 이거 거리거든요, 사실. 맞아요? 시간 곱하기 속력 한 거거든요. 90t, 200 곱하기 t도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놓은 거야? 200으로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두 번째는 뭐 물어봤어? 그림자 길이. 그림자는 실제로 요 뒤에 생겨요, 안 생겨요? 요 뒤에 안 생겨요. 그림자는 여기서 생기죠. 왜 빛 받았으면 뒤에서 생기냐? 그럼 누가 그렇게 명암을 그렇게 잘 줘요. 그래서 그렇게 안 준단 말이야. 그럼 그림자는 실제적으로 110t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이 거리. 110t의 변화율로 움직이는 거리.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는 거야? 미분을 해서 110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세 개의 예제가 그냥 내가 넓이를 구하고 내가 길이를 구하고 내가 부피를 구한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뭐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미분 계수 찾아달라는 거야. 그 지점에 대해서 미분 계수 찾아달라는 거야. 미분 계수.
그러면 37번 문제도 어떻게 될까? 37번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전자항공부에 돌이 던지면 공시원이 생긴 이거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런 건 그쵸? 자 그럴 때 파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씩 늘어난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20 이렇게 늘어나면 점점 갈 거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반지름은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0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뭐냐면 시간이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요? 시간이 3일 때 해가지고 와 선생님 그럼 3 넣어가지고 60 파이 r 제곱 이거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변화율은 미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공식은 뭐예요? 파이 곱하기 20t 제곱 즉 400 파이 t 제곱 이렇게 있었던 것을 미분을 해서 S 프라임으로 구해서 800 파이 t 라고 준 다음에 여기서 몇 초일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3초일 때.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는 2400 파이 정도가 늘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그냥 넓이 구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9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혹시나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 드렸죠. 9 건널비는요 4파이 r 제곱이고요. 9 부피는요 3분의 4파이 r 제곱이에요. 제발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탕이 달려있어요. 사탕이 2cm로 달려있어요. 근데 매 1초마다 1cm씩 늘어난대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지름 뭐가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t가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t.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건널비는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시간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건널비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지름 얼마 됐대요? 결국적으로는 6cm가 되었다. 반지름이 6이 됐다는 얘가 6이 되는 시점은 뭐예요? 얘가 6이 되는 시점은 시간은 4초일 때라는 거예요. 시간은 4초일 때. 이거 숨겨놓은 거야, 잠시. 그래놓고 이걸 이대로 4 대입해서 끝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늘어난 그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늘어난 넓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미분을 또 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은 이거 그냥 1차죠. 맞나요? 뭐 저랑 미적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죠? 건미분, 성미분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t에 4를 대입하면은 결국 48파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48파이만큼 순간적으로 늘어난다 이거. 순간적으로. 그럼 부피도 어떻게 돼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t 플러스 2의 세제곱이었던 친구를 먼저 뭐부터 하고? 미분부터 하고 여기다가 뭘 대입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t 4인것을 넣어달라. 그럼 36에 차니까 144파이만큼 부피가 살짝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있는 변화율들 이 세 개는 내가 그냥 넓이 공식, 부피 공식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미분해서 다시 접근해야 되는 게 조금 까다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보안 과정은 끝났는데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 잠시 뭘 좀 적어놨어요. 그죠? 사실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좀 가장 큰 특징들이 좀 있어서 좀 그것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특징들. 됐나요?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시가 하나 있어요. 0,0을 지나고 3k,0을 2개나 지나는 친구입니다. 됐죠? 예. 2개나 지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분 한번 해볼 거예요. 됐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맞나요? 네.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으로 공미분으로 가게 됩니다. 공미분 됐나요? 공미분으로 가게 되면 a x-3k는 똑같아요.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씩 있고요. 그럼 나머지 있는 친구들 적어보시면 x-3k 더하기 2x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a x-3k 그 다음에 x-k x 3이 또 빠져나와요. 됐죠? 3을 그냥 앞에다 적을게요. 됐죠? 3을 적을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극값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극값 하나. 극값 하나가 여기야. k예요. k. 됐어요? k예요. 찾았어요 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예요? 이게 몇 차 함수예요? 큰일 나요. 이거 2차잖아요. 누가 3차래요? 그쵸?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영. 2K에 바보가 있나? 그쵸? 아? 2K가 있죠? 누가 0이래요 이건 또? 2K가 있어요. 그쵸? 이 2K는 어떤 점에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 만약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에요. 이쯤으로 뭐라고 한다고? 변곡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변곡점. 네.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라고 합시다. 그냥. 됐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적선이죠. 한편으로는. 맞아요? 네. 적선이죠. 변곡점을 기준해서 1대 1대 1이 돼버립니다. 변곡점을 기준해서 1대 1대 1. 극각까지도 1대 1 그리고 여기까지도 1 이렇게 돼서 1대 1대 1. 그리고 어디도 그러냐면은 위에서도 1대 1대 1. 그래서 여기 몇 K가 되는 줄 아는 거야? 4K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K 쳐넣어볼게요. 그럼 4K밖에 안 나와요. 됐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내가 일단 이렇게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3차 함수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그럼 변곡점이 어딘지 몰라도 여기 중간에 있어요. 맞아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점이니까요. 그러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 이런 식인 거예요. 2대 1 2대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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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속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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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됩니다. 실제적으로. 네. 됐죠? 전 두 번째 것도 확인하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극대값. 맞나요? 예. 이 값을 뭐라고 해요? 극소값. 맞아요? 그럼 극대에서 극소 빼면 얼마일까요? 극대에서 극소 빼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증명해보세요. 계산식입니다. 알겠죠?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 됐어요? 이거는 두식을 빼봐도 되고요. 두식을 빼봐도 되고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이 식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fx를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x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 미분하면 뭐예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이 돼요. 그럼 x가 뭐뭐 나와요? n과 마이너스 n이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뭐 돼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n제곱과 2n세제곱과 2n세제곱이 됩니다. 서로가 반대로 나와요. 됐어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예요? 4n 세제곱이죠. 맞나요? 4n 세제곱이죠. 4n 세제곱이죠. 맞나요? 네. 4n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3S 제곱이에요. 네, 미분했으니까요. 안 보이고. 예. 안경뼈.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잡은 거는 이 알파가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스 n이 된 거고요. 얘가 n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원점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잡은 함수거든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n 대신에 알파 베타를 넣어야 되잖아요. 일반식을 찾기 위해서. 맞아요? 일반식을 찾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간격. 실제적으로는. 예. 맞아요? 이 간격은 어떻게 보면 베타에서 알파 빼서 반틈하는 거거든요. 베타에서 알파 빼면 여기 간격. 그쵸? 그게 반띵이 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n에다가 쳐넣게 되면요. 우리가 그때 극소 차이가 지금 4n제곱이 나왔어요. 4n 세제곱. 됐어요? 이거를 여기다 쳐넣습니다.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때 극소 차이는 최고차항 A가 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극대극소 차이 물어보는 문제가 보셨을 거예요. 예. 앞쪽에서 극대극소 하시면서요. 그쵸? 제가 그때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저거 있으면 그냥 바로 푸는 거. 저 A는 뭐예요? 최고차항이에요. 최고차항. 근데 왜 절대값이었어요? 왜 절대값이었을까요? 차이 때문에요. 차이라는 건 뭐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됐죠? 그럼 하나만 얘기 더 하고 시험 보도록 할까요? 저 얘기했어. 근데 뭐 공식 적어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이제 4차 함수로 좀 가볼게요.
잠시만요. 머릿속 계산 중이거든요. 네. 계산 안 해. 자,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는요,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서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요?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밖에 없어요. 어떤 두 점이에요?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네. 됐나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 여기 세제곱이잖아요. 네. X세제곱 그릴 수 있나요 혹시? X세제곱? 근데 4차는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위에서 그리는 요렇게 그려주고 베타를 지나갑니다. 싫어요 버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싫어요 버튼. 시험도 싫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극값 찾을 수 있나요? 네. 선생님 극값? 저 이거 간말하고 잠깐 얘기할게요. 됐죠? 예. 미분을 하겠습니다. F'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인수 또 보여요. 공통인수 또 보여요. A x-알파의 제곱이 공통인수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 천천히 보면 3x-3베타 더하기 x-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4x-알파-3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x가 뭐 나와요? 라고 하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인데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수상 때 한 번 한 적 있어요. 수상 때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3대1 내분점 공식이 이거였어요. 3대1. 3대1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점도 변곡점이거든요. 알파라는 점이 변곡점의 기준에서 3대1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3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3대1 법칙 그리고 1대1 대1 즉 2대1 법칙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저건 참고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이 두 개는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극값의 차이도 심심치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파트라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